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대이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들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엄청난 폭력과 불안 행동을 촉발했다며 대이란 전담 조직인 이란 실행그룹 가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중국 배후설을 또 제기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내각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면서도 중국 배후설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Relationship seems very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으며 협상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문제 등에서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몇 달 동안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tinu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with them about a path forward to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s.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트럼프 정부는 전날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추가 제재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 가시적인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90%와 전체 법인의 71%에 이르는 50만 개 소기업이 유예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오는 11월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합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의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 대응을 위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황교안 당시 장관들을 만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활비 꼼수 폐지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에 필요하다며 국회의장 단목 5억 원은 남겨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풀 꺾이며 전국 여러 지역이 모처럼 열대야에서 벗어나고 폭염특보도 완화됐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날씨가 이어지다 중반 이후에는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이 사실상 김 지사 구속의 수사에 초점을 맞춘 만큼 법원 심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건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본 뒤에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증거가 물증보다는 진술 같은 정황 증거가 대부분으로 알려진 만큼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이 불가피한 것도 관심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로선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은 기간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의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허익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도 달려 있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건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본 뒤에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증거가 물증보다는 진술 같은 정황 증거가 대부분으로 알려진 만큼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이 불가피한 것도 관심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로선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은 기간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물밑 접촉이 알려진 것보다 원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나 한미 간의 협조도 긴밀하게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가지 접촉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습니다.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가실 때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평양에 국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결의를 해서 그 힘을 보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책무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 평양 동행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북 정당 간 교류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의 부수적인 성과가 아니라 비핵화 촉진의 동력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신문사들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며 언론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 신문사들이 사설을 일제히 게재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신윤 기자입니다. Honestly, folks, it was such a beautiful, beautiful visit and afternoon. But they can make anything bad because they are the fake, disgusting news. Other administrations did nothing. They've been working on it for so many decades. What do I read? I left 3 months ago. Donald Trump isn't moving fast enough.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며 잇따라 적대적 언론관을 드러내자 미국의 신문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식과 반언론 기조에 반대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사설 연대를 주도한 유력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는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온라인판에 공개한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언론 정책에 대한 저항에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하루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기로 한 신문사는 200~300여 곳. 이들 언론사 중 일부는 온라인판을 통해 먼저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대표적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 연대가 언론의 독립성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견해가 비교적 분명한 미국에서 다수의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설 연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지를 표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목만 삭감해서 꼼수 폐지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의장단 목 가운데 일부는 기밀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는 이유로 남겨둬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목 15억 원에 이어 국회가 추가로 삭감하기로 한 특활비는 20억여 원 규모입니다. 올 하반기 배정된 31억 원 가운데 최대 80%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 몫입니다. 교섭단체와 상임위 운영 지원비,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즉각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쓰시겠다고 다 했다고 신문에 다 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낙자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거 이상 나는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회의장단 목 5억 원 가량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익을 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국익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금액을 그렇게 대폭 삭감하고 반납함으로써 그러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보충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준해 내년도 특활비 예산도 대폭 줄이고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활비 말고도 국회의 다른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눈먼 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특활비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줄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국익을 위한 기밀 업무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번에도 일부 특활비를 존속시키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15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네, 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교류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원론적인 의견 접근은 이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는 남북 문제는 물론 민생 경제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의견 접근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사안마다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 이런 데서 우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좀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제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두고도 야당은 정부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오해일 뿐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한 소통 노력을 더 기울여서 야당은 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조속한 기금운용 본부장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은 검증 과정에서 몇 차례 오류가 있었다며 조속히 인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해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경청했을 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네,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두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점심 메뉴는 협치를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날 만나서 기쁘다면서 취임 직후 꺼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분기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만나는 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11월에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엔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습니다.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내신 이후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정기국회에서만큼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혁신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선 상반된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이 정부가 인식하시고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은 나름의 그 의미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규제 완화라는 우리가 늘 걱정해 왔던 그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에도 2차례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첫 회의 시기까지 못 박은 만큼 협치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외에 모든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비, 국외활동 여행 경비와 식사비 등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2차례나 소환하고 드루킹과 대질 조사까지 한 뒤에도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던 특검이 결국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의 수사 성패와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건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본 뒤에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증거가 물증보다는 진술 같은 정황 증거가 대부분으로 알려진 만큼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이 불가피한 것도 관심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로선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은 기간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와 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최근 경영력 간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종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 간서장 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종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선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연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519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에 있는 그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 기간이 짧고 세금 추징 자체보다는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세종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민관합동의 민생지원 소통 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신속한 사업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세종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특히 수익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요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 지원하고 과소 신청한 납세자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근로자 적격 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지위를 이용해 친족을 취업시키는 등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강남구청의 부서별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전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특활비까지 전면 폐지하고 일부인 의장단 몫은 사용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국회 특활비 가운데 의장단 몫만 남게 되니까 대폭 축소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국회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완전 폐지에 대해 국회 기능 약화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국회 특활비 대부분을 없애는 사실상 폐지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국회의장단의 일부 경비는 남기기로 했는데요. 외교 안보와 통일, 국방 등 그 쓰임새가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유지하기로 한 특활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의 통상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의원 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그 항목과 금액까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통상마찰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분쟁과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의원 외교 용도로 특활비 일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 측은 정확한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남은 특활비 31억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 특활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오늘 발표에서 유 사무총장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는데요.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 즉 의장단의 외교와 안보, 통일 국방 등 항목을 빼면 편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예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대표단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금액은 업무 추진비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는 기존 특활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활비 일부를 업무 추진비로 전환하려면 먼저 기존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인데요. 다만 공개 범위와 또 방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특검의 수사 성패는 물론이고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쟁점은 뭘까요? 네, 일단 김경수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경수 지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소명되느냐 여부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주로 진술 위주의 정황 증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서도 특검과 김 지사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겐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말고도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도 증거로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을 때 이 문서 파일을 본 적은 있지만 파일 앞부분에 단체 소개 내용만 봤을 뿐 뒷부분에 킹크랩 소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역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출근길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로선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은 기간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첫 회의를 1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에서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우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성과가 있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점심을 같이 들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오늘이 복날이라서 3개 죽과 함께 각 당의 상징 색깔을 담은 재료를 넣은 오색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협치를 강조한다는 뜻인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여야 원내 대변인들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3가지인데요. 먼저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인데 필요하면 여야 합의에 따라 또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첫 협의체는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때인 1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분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또 추가로 여야 합의위에서 또 국정협의를 연다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협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8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 그리고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 혁신 관련법 처리에는 정의당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 대표단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하자고 요청했는데 오늘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합의 사항에는 빠져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네, 두 번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님이십니다. 여야 정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 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네, 세 번째로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십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신문사 200여 곳이 현지 시각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언론관을 비판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는 이른바 사설연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보스턴 글로브는 현지 시간 15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첫머리에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온라인판에 공개한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언론 정책에 대한 저항에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내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둘째,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한다. 셋째,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이상입니다. 예. 한강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보트가 뒤집혀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전 10시 김포시 생활체육관에서 고 오동진 소방위와 고 신문규 소방장의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을 비롯한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